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박세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비가시권 드론 비행을 위한 법제 검토와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비가시권 드론 비행과 관련한 그 요약을 보시면요. 일단 드론은 이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에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뭐 기술적인 결함이라든지 조종자 미숙 등으로 인한 충돌 및 추락 등의 이런 이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드론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과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최전선에 이끄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소도 그렇지만 이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법제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드론은 무인 비행 택시와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활용한 이제 무선 인터넷 보급망에 대한 확장, 그다음에 배송, 농업 등이 그 활용이 다양한 이제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드론은 그 기술의 혁신성과 편의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보시는 것처럼 이 과거 조종기 조작을 통해서 조종자가 이제 육안으로 확인했던 그 비행과는 이제 다르게 사실 이 비가시권 비행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의 확장에 대한 토대도 마련할 수가 있고, 또 재난 상황에서 또 사람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투입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영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이제 비가시권 비행 규제 측면에서의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이제 무선으로 조종하는 무인 비행기에 대한 명칭은 사실 아이카오라는 이제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쓰여졌었고요. 보통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제 UAV, 언네임드라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불렸던 이제 드론인데요. 우리나라의 국내 법제에 이제 드론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던 것은 이제 드론 활용 및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또 이하 이제 드론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드론의 정의가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하고 항공안전법에서는 이제 드론이라는 용어 대신에 초경량 비행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드론 관련해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활용 및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많이 참여를 좀 했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인원까지도 저희가 정리를 좀 했었었는데 그때 그 뭐 입법 과정에서 인원은 빼고 그냥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걸로 정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따라 이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에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기술적인 결함이나 조종 미숙 등과 같은 이제 여러 충돌 추락 등의 침해 시 야기되는 이제 인적 물적 그다음에 피해에 대한 이제 책임 소재가 아직도 불명확하고 앞으로 이제 과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드론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과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전선에서 이끄는 분야로서 과거에는 이제 군사 분야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인공지능과 같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무인 비행 택시, 그다음에 뭐 여러 배송, 그다음에 농업 이런 분야들에 대한 이제 민간에 대한 산업 분야에 확장이 되었었습니다. 그 또 다음에 이제 민간 분야뿐만 아니고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의 활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철도, 도로철도 파손, 또 교통장애, 뭐 시설물의 붕괴, 수질, 오염, 뭐 수색, 구조 등에 관한 이제 활용과 또 이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쓰임이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기술적 진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제도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관리 대상의 규율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법률에서 이 드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 항공안전법이라든지 항공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은 이제 드론이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육안에서의 그동안에 이제 법제가 구축되어 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무인 비행 장치의 육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이 드론 비행 가시권, 그러니까 비가시권에 대한 비행에 대한 법제적인 구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정비가 되면 비가시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라든지 공공에서 살 수 있는 도로나 철도 파손, 뭐 교통장애, 시설물 붕괴, 뭐 수질 오염. 사실 이것들은 한 스팟에서 그 드론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가시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프로그램적으로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FAA 규정에서 CFR 파트 107조 31조나 107조 33조에 따라서 이 비가시권에서의 드론 운영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드론을 운항하는 중인 원격 조종사 및 비행 제어를 조작하는 사람은 드론이 비행 중에 있는 경우 직접 드론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비가시권 드론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 107 웨이버라는 특별 면제 조항에 있어서 이 특별 면제 조항에 따라서 비가시권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고 또 면제 받고자 하는 드론은 이게 공중에서 이 드론을 띄웠을 때 항공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또 인명 피해도 뭐 위험으로 자유롭다라는 건 증명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좀 굉장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 비가시권 드론 운영에 대한 이제 규정 특별 면제에서 보시면 이제 사실 이 면제 프로그램은 사실 허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제문 보시면 공공의 필요성이 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가시권 드론 운영에 대한 면제 신청의 업체 거의 90%가 거절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안정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드론을 육안이 아닌 비가시권의 비행으로 이제 운행을 하겠다, 항행을 하겠다, 비행을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만 이 공공의 안전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드론에 있어서 이게 비가시권 비행이 최근에 이제 좀 허용이 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무인 항공기를 운행해서 비가시권 비행을 허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이제 대형 화재 구조 현장에서의 수색 드론이라든지 또 우거진 숲속이나 산속에서의 실종된 사람을 찾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러니까 비가시권 비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FA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전반적인 이 비가시권 비행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이제 이 식별 장치를 탑재한 드론과 관련된 내용은 향후에 이 야간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는 국내 법제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야간 비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도심 내 비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드론의 안정적인 비행이 아직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이제 뭐 드론 식별 장치가 탑재가 되고 그러면 향후 이제 수백 킬로에 달하는 이제 뭐 전력 라인이라든지 파이프 라인이라든지 오일 가스 관리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가시권 산업이 굉장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저희가 해외 주요 사례로 보시면 일본의 사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9월에까지만 해도 그 비가시권 드론 비행을 엄격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장거리 산업 드론 작성을 위해서는 조종자 또는 기체를 감시하는 조력자가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드론 비행이 허용된다. 그래서 이 법을 이제 폐지하기로 하고 비가시권 드론 운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9월에 어떤 이제 예가 있었냐면 승인의 예가
국토교통성에서 이제 후쿠시마현의 이제 소고 우체국과 나미의 우체국 사이 이제 이 9km 구간을 이루어지는 구간을 이 비가시권 실험을 통해서 비행 승인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국토교통성 항공국에서 무인 항공기에 관련된 드론, 무선 조종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시사점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비행 금지 공역을 정하고 있고, 또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50m 이상의 공역과 공항 주변의 공역, 또 모든 공항이나 헬리포트 등에서 진입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항공기가 떠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UAV라고 하는데 이 지상에서부터 언더그라운드에서부터 150m까지는 사실 이 드론의 무인 비행 장치가 그러니까 초경량 비행 장치가 운행할 수 있는 거리의 최대 맥심이고요. 그래서 150m에서부터 300m까지는 이제 중고도라 그래서 또 약간의 이제 큰 규모가 큰 150km 이상의 드론이 날릴 수 있는 공역이고요. 300m 이상에서는 이제 비행기가 떠다니는 공역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각 단계별로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나뉘고 있는데 뭐 레벨 1은 그냥 토이 드론에 대한 운영 수준이고 레벨 4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굉장히 강한 규제인데 이거는 이제 도심 내 드론 비행과 비거시권 비행이 가능한 단계를 일본에서 이제 레벨 4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레벨 4로 가기 위한 제도적인 이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거시권 비행에 있어서는 이 기체의 안정성과 또 안정성 인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종자의 면허를 새롭게 개선하는 항공법 개정안도 지금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법 체계로 운영되어지고 있냐 이걸 보시면요. 이제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이제 초경량 비행 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이제 방법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항공안전법의 초경량 비행 장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경량 비행 장치에서 조종자에게 초경량 비행 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이제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조종자 준수 의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129조 제1항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보시면 또 비가시권 비행의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이 시행규칙에서는 이제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는 다른 항공기 또는 이제 경량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는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10조 제2항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을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124조에서 이제 앞서 일본과 같이 이제 예외 조항, 미국 FAA에서처럼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연구 개발이나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해서 이제 시험 비행에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이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칙상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드론으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용이 아닌 실험 목적으로 우리 국내 법제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시권 비행 관련해서 이제 항공안전법의 별도의 정의는 이제 마련하고 되어 있지 않고 이제 국토교통부 고시인 무인 비행장치 특별 비행을 위한 안전 기준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기준 제2조 제3호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려 보면 이 가시권 밖 비행이란 이제 무인 비행 장치 조종자가 무인 비행 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조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또 항공안전법은 이제 비가시권 비행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말의 예외를 두어서 국토교통 부용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비행을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안전점검에 대한 기체 기준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지방항공청에 제출해야지만 특별비행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무엇을 제출을 해야 되냐면 무인 비행 장치의 종류 및 형식에 대한 재원,
또 무인장치 성능에 대한 운영 한계,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절차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지방항공청장은 이제 이렇게 위에 같은 서류를 제출받은 30일 이내에 이제 무인 비행 장치의 특별 비행을 위한 이제 안전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항공안전기술원장, 항기원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항공안전기술원장에게 감사 및 의뢰를 완료하고 적합하다는 인정한 경우에는 이제 무인 비행 장치의 특별 비행 승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특별 비행 승인서가 사실 30일이라는 것이 뭐 민간 사업자나 뭐 이런 사업자들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간으로서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도 좀 사실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제 특별 비행 승인을 위해서는 이제 명시된 여러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수반되어야 되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11가지 서류를 제출을 해서 지방항공청장이 제출하면 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술안전원장에게 뭐 감사 의뢰 및 완료 받고 나서 그것이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 하면 특별 비행 승인을 발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뭐 절차적으로나 규제적으로 드론 산업 발전에 뭐 사실 저해가 되는 것이 좀 그런 내용으로 좀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비 방안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드론에 대한 비가시권 비행에 관련해서 조정자가 이제 원격 드론을 제한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사고 발생이나 이제 드론 추락 지점에 대한 그 위치 파악이 또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들은 이제 위치 파악이라든지 드론의 그 주치자가 누구냐는 이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책임자의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론법을 보시면 제2조 제1항 다목의 이제 드론은 원격, 자동, 자율로서 이제 불용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항해하는 비행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외에서의 드론에 대한 법령상의 정의 역시 자율 조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18년도 제안한 이제 무인 비행 장치 기술 혁신 성장 10개년 로드맵에 있어서 무인 이동체에 대한 6대 공통 핵심 기술이 자율지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자율비행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율비행, 자율조종, 무인 비행 장치의 자율비행, 이것들의 핵심은 비가시권에 대한 비행 규제가 완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그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10월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불법 드론 지능형 기술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추진 계획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안티 드론에 대한 이제 기술 강화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현재 고도화나 안정적인 전파 환경에서의 기존 조종기와의 직접적인 통신에 의존했던 기존의 방식에 벗어나서 이제 전파 중계를 통해서 안전적인 전파 환경을 확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비행에 대한 안티 기술에 대한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과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안전 비행은 굉장히 고도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지오 펜싱이라는 기술이 어느 특정 공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특정 공역이라고 하면 이제 뭐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비행 공역이라든지 이런 특별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공역은 지오 펜싱이라는 기술 을 통해서 드론이 아예 들어갈 수 없게끔 설정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술 개발의 고도화가 같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드론 활용의 영역이 굉장히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2020년도 이제 국토교통부의 그 차세대 모빌리티 드론 택시 상용화를 위한 목표에서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의 KUAM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핵심은 드론이 이제는 그 뭐 민간이나 공공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전반적인 교통 시스템 체계를 마련해서 드론에서 사람이 타고 이동할 수 있고 도심지에서의 도심 비행과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드론이 활용이 된다라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이 비가시권에 대한 비행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현행 특별 승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시면 앞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게 항공안전법 129조나 시행규칙 31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이 드론의 비가시권 비행에 대한 내용을
내용을 이제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 승인제도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내용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기술원에게 의뢰를 하고 이것들이 이제 신청자와 접수자, 그다음에 검사기관이 이제 굉장히 거의 뭐 한 30일 정도 걸린다니까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제는 승인 기간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의 승인 요건과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과시권에 대한 이제 비행 개정을 위한 이제 제언에 있어서 사실 이제 이러한 이제 비과시권의 운행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이란은 원칙적인 금지를 유지하되 특별 승인 제도를 개정해서 비과시권 비행에 필요한 드론 사업자의 경우 1회 심사 후 승인 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별도로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연방항공청과 같이 드론 식별 장치를 부착을 전제로 비과시권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첫 번째 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안이 이제 한번 이제 유효 기간이 최대 12개월 범위 내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이 안을 보시면요. 이제 미국의 드론 비행 승인처럼 이제 법안에서처럼 이제 그 한번 통보가 되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적합성 인정 안정 평가를 받고 나면 이게 이제 상업용 운영 드론과 관련된 인증을 받으면 비과시권뿐만 아니라 이제 주야간 뭐 무제한 횟수 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원격 식별 자체가 드론에 이제 부착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고 그것이 이제 떨어지고 나면 이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비과시권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잠재적인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에 반하여 현행의 이런 이제 제도는 사실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지 제출 서류라든지 진행의 절차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은 소요기간이 이제 소요가 되고 있어서 이것들을 조금이나마 좀 비행 승인을 좀 단순화하고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하자라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좀 초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행 승인 이번 논문은 여러 가지 특별 비행 승인에 대한 이제 비과시권 승인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것들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를 했고요. 또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또 발전적인 방안이 되기 위한 뭐 기초적인 연구의 내용으로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